Merhaba asker. 우선 양국이 방산 강국 도약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공동 생산, 기술 협력, 훈련, 교류 등에 있어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한국의 우수한 원전 기술과 안전 운영 역량이 튀르키예의 원전 개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분야별 협력 방안의 진전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이행하기 위해서 양국 간 경제공동위원회도 10년 만에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에르도안 대통령님과 튀르키예 정부의 일관된 지지에 각별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Ticaretten turizme, enerjiden savunma sanayine, altyapıdan ulaştırmaya, bilim ve teknolojiden karşılıklı yatırımlara pek çok alanda işbirliği imkanlarını ele aldı. Yapay zeka, yarı iletkenler ve batarya teknolojileri, inovasyon ve yenilenebilir enerji alanlarında ciddi bir potansiyel bulunuyor. Bugün özel sektörlerimiz arasında rüzgar enerjisi alanında işbirliğini öngören önemli bir belge daha imzalandı. Keza Koreli dostlarımızla kan plazması alanında ortak bir projeyi hayata geçirmek üzere mutabakat sağlandı. 네, 피를 나눈 형제국과의 정상회담이었습니다. 원전, 인프라, 방산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공동 성명을 채택했네요. 뭐 크게 네 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방산이고요. 그다음에 네. 원전 바이오, 또 이제 재미있는 것은 보훈 MOU를 이제 경영계약서를 체결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무기 수입국으로부터 무기 수출국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방위 산업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이 무기를 어디다 팔아먹었을까요? 맨 처음 터키에다가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2001년입니다. 그것이 우리 방위 산업, 방산의 어떤 시금석이 됐습니다. 2001년 우리 K9 자주포 기술을 터키에 전파해줬고요. 그걸 가지고 T-155라고 하는 아주 개량된 터키 방위력에 크게 기여를 했고, 결정적으로 2007년에 우리 K2 흑표라는 전차 기술을 우리가 이제 수출하면서 그 전차 기술을 도입으로 현재 터키군이 보유하고 있는 주력 전차인 프르트나라고 하는 또 이제 이게 알타이라고 하는 전차의 기본 모델입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 방산 협력의 시작국이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앞으로도 우리가 터키와 단순히 무기 수출이 아니라 대통령께서 굉장히 강조하신 부분이 공동 개발, 기술 교류, 공동 판매까지도 이제 함께하는 진정한 어떤 방산의 협력 파트너로 하자, 이 말씀을 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네. 터키도 지금 강력하게 어떤 원전 사업에 국가 정책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쿠유라고 하는 원전이 완성 단계인데, 로스탐이라는 러시아 기술인데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진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해에 있는 그 시노프2라는 이제 원전을 일본 회사와 러시아 회사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에르도안 대통령의 이제 성명에서 파트너로 한국을 강력히 원하고 있다는 메시지가 굉장히 강하게 느껴졌고요. 네. 또 이제 6.25로 이어졌던 우리나라와 터키는 특별한 어떤 군사 어떤 교류니까 보훈 MOU를 맺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이게 네 가지 중점적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터키 대통령의 말씀을 터키 말로 직접 들으니까 정말 일일이 표현하면서 AI, 관광, 인적 교류, 그다음에 교육 개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협력 방안을 일일이 직접 언급하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터키의 미래 협력 파트너로 정말 한국을 원하고 있고, 네. 대통령의 터키 방문 기회에
이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표명하셨어요. 그런 면에서 이번 방문이 말로만 듣던 형제의 나라를 진정한 협력의 파트너로 되돌리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피를 나눈 형제국을 정상이 계속해서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국부 묘소 참배를 또 했고요. 오늘은 함께 한국전 참전 기념탑에 헌화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1923년 오스만 왕정을 무너뜨리고 오늘의 터키를 만들었던 국부가 아타투르크입니다. 아타투르크란 말은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모든 터키 국민들이 존경하는, 그래서 맨 처음 국부 묘소를 헌화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요. 터키 국민과 함께 하겠다는 의미고, 또 이제 터키 수도,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 바로 중앙역 근처 굉장히 시민들이 많이 다니는 장소에 한국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 안에 그 한국전 참전 기념비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700여 명의 한국전에서 전사한 사람들 이름이 하나하나 다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터키 국민들이 일상으로 출퇴근하면서 그걸 보고 다니거든요. 네. 잊지 않는 거죠. 그런 면에서 터키 국민들이 마음속에 담고 있는 그 참전 용사의 그 영령을 우리 대통령이 직접 가서 헌화하고 위물한다는 것은 터키 국민들을 끌어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상징이 있습니다. 또 튀르키예와 원전 협력을 하기로 했는데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인데 잠재력이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터키가 인구가 9천만에 가까운, 중동에서도 굉장히 크고 그저 전력 소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유가 자급자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전을 가지고 이제 터키의 미래 에너지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로스탐이라는 터키 회사가 아쿠유라고 하는 약간 4,800메가와트 원전을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그거에 한 또 5배 규모의 큰 미래 원전 파트너로 지금 일본, 러시아, 중국이 이제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도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대통령의 순방으로 부지 선정에서부터 우리가 참여하는 내용이니까 상당히 그 가능성이 이제 큰 이번 외교 성과의 가장 큰 업적의 하나로 평가될 것 같습니다. 네, 튀르키예와의 정상회담 내용 살펴봤고요. 이번 중동 3개국 순방에서는 국가별로 극진한 예우도 화제였습니다. 화면 보면서 교수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지금 흰색 옷을 입고 줄지어선 여성들이 길게 늘어뜨린 머리를 흔들면서 춤을 추고 있는데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춤이라고요? 네, 알아얄라라고 합니다. 원래 이게 베두인 유목민족들이 전쟁에 나가거나 전쟁에 이기고 나서 공동체의 어떤 연대와 승리를 결합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기 부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슬람은 남녀 내외가 엄격하기 때문에 함부로 자기 얼굴을 외부 남성들에게 노출하지 않고요. 특히 머리카락을 보여준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굉장히 큰 결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종교적 연대가 없는 그 한국의 어떤 국가 원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종교적 금기를 뛰어넘는 가족과 같은 관계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다라고 하는 강한 문화적 상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없었던 최고의 예우를 받았던 것 같고요. 네. 기록을 보니까 최근 5년 동안에 이 아얄라를 공연했던 것이 국가 정상 앞에서 금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왔을 때 처음 공연했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라고 하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죠. 또 이집트 군악대의 모습도 봤는데 이번에 애국가가 아름답게 연주가 됐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국격 상승이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집트 군악대가 조금 다른 방면으로 유명하다고요. 이집트는 원래 군부 국가입니다. 예. 원래 지금 특히 알시시 대통령도 군사령관 출신이고요. 세계에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악대가 굉장히 유명한데 우리 대통령 방문 중에도 저도 봤습니다만 단순히 어떤 의전 행사를 떠나서 그 절차나 이제 느껴지는 진정성들이 정말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예우를 다 한다는 게
느껴질 정도로 대접을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튀르키예에서는 또 그 튀르키예 인사들은 한국말로 인사를 하고 우리나라 대통령은 또 튀르키예로 인사를 건네는 모습도 인상적이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중동 국가들을 순방한 게 이집트와 튀르키예가 함께 이렇게 돌게 됐었잖아요. 근데 네. 이집트와 튀르키예가 역사적으로 좀 관계가 좋지 않았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전략적으로 함께 순방을 한 건가요? 뭐 그런 측면도 있겠죠. 예. 이집트는 오랫동안 오스만 터키 시대 때 터키의 지배를 받았고요. 최근에는 그 무슬림 형제단이라고 하는 그런 정치 집단이 2011년 아랍의 봄 이후에 이집트에 집권을 했는데 지금 RCC 대통령이 민선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튀르키예 대통령도 2026년 어떤 쿠데타 무기로부터 정권을 지켰던 아픈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LCC 이집트 정권과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날을 세우고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에는 뭐 관계 개선이 되면서 튀르키예 대통령이 이집트를 공식 순방하면서 화해의 물꼬를 튼 와중에 우리 대통령께서 이집트를 방문하시고 곧 이어서 이제 튀르키예를 방문하시면서 어떤 연결고리를 이제 하신지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튀르키예와 이집트 양국 모두가 굉장히 좋아하는 한국 대통령이 동시에 방문했다는 것은 여러모나 어떤 화해와 어떤 결속의 모티베이션이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이번 중동 순방 성과도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원전, 방산, 첨단 기술, 다양한 핵심 기술들을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중동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와 협력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중동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1970년, 80년, 20년 동안에 100만 가까운 우리 이제 노동자들이 중동 건설 시장에서 24시간 3교대하면서 피와 땀을 흘리고 오늘의 건설 주택 학교를 우리가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 사람들에게는 코리아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바로 성실과 건면, 어떤 일이 있어도 공기에 맞춰서 만들어낸다는 그런 단단한 신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 노동 집약 산업에서 기술 집약 산업을 바꾸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석유를 가지고 탈석유 시대에 석유만 가지고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어마어마한 석유 자본을 가지고 AI라든지 그다음에 우주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린 수소 같은 어떤 친기후적인 이런 방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랍 산유국들이.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나 서구와 적어도 200년 이상 지배 피지배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국가보다는 70년부터 가지고 있던 정말 K컬처가 세계 최고 수준의 중동입니다. 우리가 좋아하고 자신의 발전의 롤 모델인 코리아와 기술 협력을 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국민 정세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이 아무런 주저 없이 코리아를 협력적 파트너로 하고 정말 미국이 주지 않는 어떤 대체적인 기술 어떤 대안으로 한국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제 어마어마한 기회의 어떤 계기가 됐던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역사적으로 우리는 한국과 중동은 단 한 번도 불편한 역사적 응어리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서구나 미국이 중동을 바라보는 것과 큰 어떤 문화적 자산이죠. 이게 이제 K컬처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일국과 어떤 교육적인 성취와 어떤 경제 개발의 모델이 접목한다면 앞으로 중동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적 시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그 시작이 아마 이번 순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김혜경 여사가 움직였습니다. UAE에서는 K 할랄푸드 홍보하고 그리고 이집트 영부인에게는 K 할랄푸드 직접 대접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할랄푸드라는 게 원래 청정이고 유기농이고 그 생명 존중 사상이 그 할랄푸드의 기본 음식 철학이거든요. 네. 그걸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의 전통 음식과 음식 철학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거기서 어떤 종교적인 편견이 들어가서 문제지 그것만 제거하고 음식 문화로 보면 아마 할랄 음식과 가장 가까운 게 한국 음식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K컬처와 함께 지금 K푸드가 인기를 끌고 있을 때 우리 김혜경 여사께서 우리의 전통적인 발효 문화, 장 문화, 절임 문화,
우리가 같은 어떤 정성에 들어갔던 건강 문화를 소개했을 때 그 사람들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할랄 푸드 아니야? 우리 음식 문화와 음식 철학과 똑같네. 우리가 좋아하는 한국 그리고 한국 그 드라마와 K-팝 거기다 한국 음식이 이게 메가 시너지를 지금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런 면에서 화면에도 굉장히 네. 저도 인상 깊게 재밌게 봤는데 그 지금 할랄 푸드에 가장 근접하고 인기를 끌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음식은 그 K-푸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보시는 것처럼 김혜경 여사가 남아공에선 직접 이렇게 된장찌개도 끓이고 김치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 K 할랄 푸드 쪽에서는 김치 된장찌개도 이런 향도 민감하지 않게 받아들일까요? 주로 이제 K 할랄 푸드는 이제 육식이 문제입니다. 네. 신의 이름으로 잡지 아니한 이제 고기를 먹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돼지고기를 금하고 있는데 우리 전통 음식에는 사실은 아름다운 채색 밭에서 나는 자연적인 재료를 가지고 만든 음식이 많고 또 네. 발효나 이런 전통적인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그 육식도 할랄식으로 잡았던 이제 우리 고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음식을 하니까 육식에 대한 부담도 없어지니까 채식과 육식이 모두가 어떤 금기가 깨지니까 네. 이는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이제 끌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군요. 이렇게 안팎으로 취임 첫 해에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 나서게 됐는데요. 이른바 대중동 구상 샤인 이니셔티브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이번 이재명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이 너무 어떤 사강 외교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87%를 글로벌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버려야 될 고객과 시장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떤 문화권이든지 이제 친근하게 끌어들여서 함께하는 것은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강 외교가 채 끝나기도 전에 취임 6개월 만에 중동과 아프리카를 순방했다는 것은 아마 역대 대통령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것도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국가들이 그걸 잘 알고 결국 이제 글로벌 사우스, 과거에는 비동맹 제3세계라고 했던 것은 강대국적인 시선이고, 근데 글로벌 사우스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불러달라고 붙였던 이름이 글로벌 사우스인데, 이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어떤 시장과 어떤 국가 협력에 이제 진출하는 과정에서 남아공에서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믹타라고 하는 중견국 정상회담을 하고 그리고 중동의 빅3인 아랍에미레이트, 튀르키예, 이집트를 모두 순방하면서 이건 뭐 역사상 없는 새로운 글로벌 사우스를 통한 우리 무역의 지평을 넓히겠다는 어떤 강력한 신호탄이었던 것 같습니다.